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력들이 테마주들을 이제서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G로 지금 시장이 또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이런 게 다 세력들이 만드는 스토리예요. 하락장 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좀 이 흐름이 잠잠해지고 나갈 사람들 다 나갔으니까 이제서야 테마를 불러와서 본인들이 샀던 주식을 이제 테마를 입혀서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점이 폭락하는 시점에는 이런 테마가 아주 그냥 쏙 들어가 있어요. 폭락하는 시점에도 뭐 기술 개발 안 합니까? 뉴스 안 떠요? 그죠? 다 뉴스도 뜨고 기술 개발도 하고 대통령 발언도 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테마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얘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에서야 또 5G로 엮어갖고 준비된 차트들 올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뻔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제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고 뚫고 가는 이런 모습들, RFIC 이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도 올랐던 HFR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좋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거래량 없이 신고가 만들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자로 이제 5G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올랐어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시장이 지금 당장은 어떤 특이점을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라든지 압박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깊게 밀렸을 때 이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깊게 밀렸을 때 이때 이탈했던 돈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뉴스에서 때리고 대통령이 발언하고 또 뭐 이렇게 저기 조국 후보 테마주도 또 엮여 있고 화천 그 기계인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또 엮여서 가고 이런 모양새들을 보니까 네, 이 눈치 보고 이제서야 다 슬금슬금 올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결국은 다 이 짜여진 각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짜여진 각본, 그리고 세력들의 어떤 입김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기사 터트리고 사람들 또 몰려들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서야 또 보고 그렇다라는 거죠. 5G가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현상들은 다 껍데기입니다. 근데 껍데기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껍데기도 중요해요. 포장이겠죠? 어떤 포장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떤 포장에 돈이 몰릴까? 이것들을 파악하는 게 우리들의 우선 임무겠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불안했던 이런 상황에서 부담감 있던 이런 상황에서 5G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라는 거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사례를 보면은 그 반도체주들이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잠깐 텀을 두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올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테마주는 3개월 간다고 했죠. 네, 이것도 너무 뻔하죠. 패턴이. 테마주는 3개월 갑니다. 진짜.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해먹고 엠파형으로 빠지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는 볼 게 없어요, 별로. 이 뒤에서는. 자, 아무튼 이 시열장에 폭락하고 나서 눈치 좀 봤다가 그때 테마 터트리는 거. 이게 패턴이 너무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너무 재료만 보면은 이게 혼란스러워요. 어떤 재료는 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재료는 뭐 임상실험 3상까지 간다는데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차트를 보면서 그 다음 재료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차트를 보고 나서 차트가 괜찮으니까 여기서 돈만 들어오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자,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교육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막 기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테마 자체는요. 명확하게 어떤 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뭐 몇 번의 어떤 반등 움직임은 주겠죠. 일단 돈들이 들어왔으니까 몇 번의 움직임은 줄 텐데 그 뒤로는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어떤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 회사의 매출이 늘 거라는 정확한 어떤 지목이 돼야 돼요. 정확한 지목. 이 회사의 매출이 늘 거야. 이래저래 해서 이 회사가 가장 수혜를 받을 거야 라는 거죠. 메가MD라는 회사가 이래저래 해서 돈들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막연한 어떤 기사잖아요. 왜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지금 조국 후보의 그 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교육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식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돈이 얼마가 쓴다. 뭐 얼마를 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이제 단발성이고 반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세력들이 이거를 해먹으려고 돈을 많이 쓰면 결국 주가 또 오르는 웃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오픈베이스가 또 올랐어요. 오픈베이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오른다라는 건 또다시 좋은 움직임을 뭔가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강조를 주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보면은 이 테마가 오늘은 저기 네트워크 통합 쪽 또 같이 엮였죠. 어쨌든 얘네도 그거랑 엮여 있어요. 보안주도 엮여 있고 이 5G 하면은 보안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설비망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물리적인 설비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설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5G는 지금 물론 좀 약간 뜬금없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5G 자체를 놓고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대를 또 이끌어갈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이 주도적으로 한국 증시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해되시죠? 제 말이. 네, 얘네가 이제는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자동주행이라든지 뭐 더 빠른 결제라든지 어떤 시스템들을 다 구축해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빠른데 다른 나라들은 느린 나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동반적으로 투자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글로벌 기업이 이 중에서 생길지 몰라요. 진짜로.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5G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설비 능력이 좋고 또는 보안 능력이 좋고 뭐 이런 애들을 좀 기술력이 제일 좋고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회사 위주로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AI도 그렇고 이제 인공지능도 그렇고 분명 이제 뭔가 한국의 어떤 기업을 이끌어갈 어떤 선두 주자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5G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은 그런 보다 지금은 그냥 거품이에요. 거품. 지금은 뭐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반도체주가 증시를 부양하면서 반짝이면서 올랐던 것처럼 지금이 딱 그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다 테마주는 3개월만 보시라. 3개월 안에 이제 뭐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지. 이거 막 지금부터 이거는 뭐 엄청나게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주식 망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먼저 샀어야 됐어요. 지금처럼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사야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픈 베이스다. 그럼 이게 그냥 밀릴 때 그냥 사놓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이제서야 막 주목받고 있으니까 5G가 좋은 거구나. 야 5G는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이라도 있지 않았겠지?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투자가 망하는 투자예요. 망하는 투자. 예, 그냥 죽으러 가는 투자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약 가치 투자자라고 한다면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시점에 주식을 사야 돼요. 그게 진짜 가치 투자자예요. 아무도 관심 없고 깊게 눌려서 야, 이 회사가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 남들과 항상 다르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야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멋있는 가치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이름이 까먹었었는데 유비쿼터 홀딩스였네요. 네, 이게 이제 얘네도 기술력이 있어요. LG랑 같이 커다란 어떤 사업 수주를 받아갖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상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대비해서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트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오늘은 5G에 대해서 한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겠고, 이제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지만, 항상 이 정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정답.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어떤 감각적인 걸 의지하면은 절대로 주식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어떤 포지션에서는 어떤 매수가 나오고, 이런 포지션에서는 어떤 또 매도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꾸준히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큰 그림부터 볼 줄 알아야 돼요. 유비쿼터 홀딩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점에서 그냥 샀을 겁니다. 야, 이 종목이 좋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술력이 있대. 당연히 올랐으면 좋아 보이죠. 포장돼 보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는 종목 보고, 야, 이 회사가 좋대, 이 회사가 뭐 이런 기술력 갖고 있어. 누가 믿어요? 그걸 안 믿어요. 진짜 제가 얘기해도 잘 안 믿어요. 근데 이제 한창 오르고 있는 애들 가지고, 야, 이 회사가 뭐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게 뭐 어떤 거고, 뭐 앞으로 누가 뭐 여기서 3배는 더 갈 거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믿어요.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차트가 뭐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비행기 올라가 수직 상승해 갖고 이제 박살나는 일만 남았죠. 이런 차트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차트 중에 하나.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서 뭐 세력이 더 보낼 거래라고 이제 뭐 저기 뭐 떠도는 찌라시를 내가 몰래 들었다고 할지언정 절대로 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이런 게 지식이에요. 이런 게 기술적 분석이고, 이게 장기 박스권 어떻게 되고, 매물은 어디 정도에 많이 쌓여 있고, 어느 정도 가격에서는 항상 반등이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 차트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배우셔도 되는 거고, 정말 열심히 좀 밤새면서 또 차트를 보시면 또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장이 나쁘지 않아요. 마감된 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약간은 전 해보고 있어요. 단기 상승 말하는 거죠. 네, 장기 상승 말고 주구장창 오르는 거 말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이 기회를 좀 한번 노려보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저항 껴 있습니다. 오늘 마감된 거. 그래서 여기를 장악을 해주는지 이제 며칠 좀 지켜봐야 돼요. 여기를 쉽게 이탈해서 무너지는지, 아니면 여기를 장악해서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가서 그 다음 저항들을 계속적으로 뚫고 올라가 줄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직 갈 길 멀었어요. 네, 멀었습니다. 코스피는 2000 한 70포인트까지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 줘야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야 이제 60선도 다시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